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수TV 이수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토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어떤 테마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해서 2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이 많이 또 있을 테고, 새롭게 구성된 정부는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여야 관계가 잘 매칭이 돼서 잘 굴러가고 있느냐 아니라고 많이 합니다. 또 민생 문제도 많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저도 그 당시에 캠프에 들어가서 일을 할 정도로 애착을 가졌고, 저도 그때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서 물론 하부 포지션이었지만 뭐라 그럴까 역할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관심을 갖거나 안 갖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부가 바뀌어서 정권이 바뀌어서 좋아졌다라든가 살기가 좋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정부 쪽에서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거를 뭐 홍보를 못해서 지금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홍보 체제도 뭐 다듬고 또 대통령실도 조금씩 보완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깔끔하게 해결이 되느냐, 또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시민들과 악수를 하고 거기에 청취를 하고 이러면 또 달라졌느냐, 이게 아니라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무조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 그럴 수 없는 것이, 이 여론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서 결국에는 대통령의 추진하는 국정 과제라든가 국가 경영이 좌우되는데, 이것이 잘 작동이 안 되면은 여야 관계, 또 정부에서의 그 스태프들과의 관계, 장관들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돌아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국민들이 어려워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국제관계도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딜레마는 무엇인가? 딜레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내세웠던 순리의 정치, 순리주의, 법치주의, 그 다음에 상식에 기반한 정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지요. 그래서 공정도 내세웠고요. 이런 것들을 뭉뚱거려서 보면은 마이클 셀던 교수가 얘기했던 그 정의란 무엇이냐. 그런데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그 표지, 우리말 표지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히트를 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마이클 셀던 교수가 한 3번 정도 우리나라에 내방을 해서 각 그 분야별로 대화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아졌느냐, 이걸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수치로 나타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이클 셀던 교수는 어떤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정의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고, 또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마이클 셀던 교수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크게 이렇게 대별을 해보면 내용을, 그 하나는 이제 공리주의라는 게 어쩌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전체적인 집단의 이익이 이렇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죠. 물론 이제 철학적으로나 철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해왔고, 또 큰 줄기로서 자유가 중요하다, 자유주의. 그래서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도 정의, 공정, 자유에 대해서도 기념사라든가 뭐 이럴 때 자유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마이클 셀던 교수가 공리주의라든가 자유주의의 어떤 철학적 기둥을 이렇게 모아서 본인이, 마이클 셀던 교수 본인이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주장했던 마지막 말미에서의 얘기는 공동선을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체의 선.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그런 선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마이클 셀던 교수의 그 방송하는 걸 몇 번 보고 했는데, 이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이분이 이제 뭐 예를 드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테러범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산모가 테러범이에요. 산모가 테러범이니까 이제 임신을 하고 또 그다음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거 예를 드는 것이죠. 이 테러범에게 어디에다 테러를 하려고 그랬냐, 그리고 지금 어디에다 폭탄을 숨겼느냐라고 이렇게 신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문을 하는데 이 산모가 테러범이 절대 입을 열질 않으니까 곁에 있는 딸 아이에게 일종의 이제 강압적으로 겁을 주고 위압적으로 위압을 가하면서 엄마에게 빨리 솔직히 얘기해라. 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아이를 죽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사살하겠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이 어머니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어머니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자기 딸을 위해서는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실토를 해야 되고, 또 이 여자가 추구하는 그 선에 의한 그런 이익, 여러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기는 끝까지 차라리 죽을지언정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이런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까, 이런 예가 될 수 있겠고, 또 하나 예가 있는데, 열차가 이제 지금 막 달려오고 있는데, 이 열차가 이쪽 열차선이 두 개가 있는데, 기차선이 두 개 있는데, 한쪽으로 가면은 탈선을 해서 사람들을 치게 되면 5명이 죽고, 이쪽 우측을 선택하게 되면 1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관사는 5명이 죽는 쪽으로 열차를 몰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1명이 있는 곳으로 열차를 몰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얼핏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율 자동차 얘기가 나왔을 때, 자율 자동차도 지금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제가 개인이 운전석에 앉아서 차를 몰고 있다. 자, 그런데 이쪽으로 내가 지금 이 브레이크 파열이 돼서 이쪽으로 몰면은 상점이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와글와글 하는 곳인데 큰 사고를 내는 것이고, 이쪽으로 틀면 한 사람이 다치게 되면은 그냥 도로 밖에 저쪽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나무 쪽으로.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위기 순간에 순간적으로 직관에 의해서 아마 혼자 있는 쪽을 택하든지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적인 순간에 찰나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런 게 이제 딜레마라고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클 셀던 교수가 그리스에 가서 많은 학생들과 어울려서 이 토크를 할 때, 진행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건 TV를 자세히 봤는데요. 어떤 여학생, 남학생, 또 미국의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의 묻기를, 보트 피플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로, 자국으로, 예를 들어 미국으로 온다거나 이탈리아로 온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들을 막아야 되느냐 아니면 열어줘야 되느냐, 정착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느냐 이랬을 때, 많은 학생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자기를 위해서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다 막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한 2명 정도? 1명의 여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들을 막는다면은 난파선 같은 난민선이 결국에는 바다에서 헤매다가 죽어서 30명이든지 5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이렇게 죽지 않겠느냐, 익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라면, 저들의 생명의 존귀함이라든가 인권을 위해서 저들을 받아들이자. 받아들이게 되면 1000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자기네 자국민이 몇십만 명이 좀 불편해지더라도 저들을 받아들여서 피난처를 마련해 주고 식량을 공급해 주고 구호를 해서 살려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마이클 셀던 교수가 공리주의 또는 극단적인 공리주의, 또 자유주의, 극단적 자유주의를 잘 아우르는 결과적인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주의입니다. 그래서 공동선을 우리가 발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그렇게 했다 그러죠. 1학기, 2학기 동안에 강의를 했다는데, 마이클 셀던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한국어본을 출간하면서 대한민국의 그럼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뭐 토론도 하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 당시 그렇다 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냐. 첫 번째, 여당 대표를 이제 선출하면서 벌어졌던 일들이 있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가 이제 이렇게 낙마를 하고 당대표로 좀 나서려는 거를 이제 접었어요. 또 이제 한 분이 안철수 교수가 또 열심히 이제
윤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탔다.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어필을 하다가 또 그것도 대통령실 무슨 소리냐. 안철수 의원도 이렇게 당대표에 나왔다가 이제 낙마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되었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여준 대통령실이나 또는 대통령의 그 역할이 너무 과도하게 작용한 거 아니냐. 작동해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마음이 거기로부터 중도의 문제인데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총선에서 이기려고 해도 국민들이 중도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거나 또는 우파에 있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변하면은 그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또는 그 야당을 호응하는 그들을 응원하는 분들이 마음이 또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대통령은 딜레마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뭐 30% 밑으로 이렇게 20%대로 자꾸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돼서 국정난마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그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조사 수사 관계에 의해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피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사법 처리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단계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또 전 대표인 송 전 대표가 송 대표와 관계돼서 그것도 어떤 사무부총장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또 뭐 돈을 어떻게 했고 또 그 측근들이 어떻게 해서 뭐 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지금 쌍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이것마저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귀국을 해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까지 이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사항들이 민생과 또 관련이 돼가지고 민생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그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스피드의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떤 스피드냐? 정권이 또는 뭐 여당이 가져가려고 하는 저쪽 방향이 저쪽에 있다. 너무 멀다는 거예요. 너무 멀다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의롭고 공정을 기하고 상식이 있고 법치주의를 향하러 가는 길은 굉장히 멀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됐던 거를 다 처리하고 그 산과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민생을 그냥 내쳐준다. 이런 얘기가 되면 이제 이게 당연히 인기도는 저하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보면 총선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1년 남았는데 1년을 두고 막 뛰다 보니까 그 사이에 스피드하게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것을 같이 왼손에는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 또는 민생 이런 걸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돌리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이제 우파 진영에서도 또는 중도 진영에서 피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위해서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스피드 조절을 좀 해야겠다. 이 딜레마.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솔루션을 시간대별로 이렇게 무슨 일정이 있어요. 그게 가시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시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시적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피로 현상을 느끼고 떠나가고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마이클 셀던 교수가 얘기한 정의란 무엇인가, 특히 대한민국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회고하면서 지금 현재 정권이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떻게 무슨 조절을 해야 되냐, 딜레마에 무슨 조절을 해야 되냐, 스피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런 상태로 계속 끌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자꾸 밑으로 쿵쿵 빠지는 그런 함정이 많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일반 서민이나 일반 국민이나 또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민생의 안전망이 도달해야 될 저 사각지대에 힘든 분들에게 더 힘들게 만들어진다. 최근에 오죽하면은 금태섭 의원과 몇몇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몇몇 의원들이 모여서 새로운 대안을 내겠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결국에는 뭔가 사회 불만 세력이라든가 중도 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꾸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온 대안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나 중도에 있으신 분이나 또는 여야의 양 진영의 국민들이나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이 또 뭐 대통령이 실패하라고 원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당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또 대통령이 뭐 무조건 잘했다고 주장하면서 총선에서 뭐 200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극우적으로 또 이렇게 발언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극단의 그거보다는 극단의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장 뭐라 그럴까, 공동체가 잘 되는,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잘 되는 그 방향을 우리는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대통령도 자세를 좀 더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가져가며, 그래서 그 정부의 강요들도 그렇게 방향성을 주어야 되겠죠.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점점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사이에 국민들과 저소득층과 힘든 안전망에서 벗어난 분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마이클 셀던 교수의 공동체의 공동체주의와 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